예쁘고 탐스러운 꽃을 보면 어느새 지갑이 열리고 품 안에 안겨있는 꽃화분 하나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꽃을 예쁘게 피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식물등 설치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베란다가 있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10년 동안 베란다를 꿈꾸었기 때문에 원 없이 꽃을 키워보려고 1월부터 많은 종류의 꽃을 데려왔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생각과 다르게 햇빛 부족으로 하루하루 쭈구리로 변해가는 꽃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남양이라 겨울에는 해가 거실 안쪽 깊숙이 들어오지만 여름에는 해가 높게 떠 베란다 창틀에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남양집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식물에게는 오히려 남양집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제가 식물등 설치를 고민했던 이유는 첫째,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식물을 놓고 싶은 자리에 콘센트가 없다면 전기 공사를 하거나 멀티탭을 길게 연결해야 하는데 수년간의 살림 경험상 멀티탭이 이쁘고 깔끔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둘째로 식물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물과 전구와의 거리가 20에서 50cm 정도가 적당한데 식물등을 일반 전구처럼 높게 설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즉, 시야에 걸리는 위치에 설치된 식물등은 자칫 주렁주렁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선반과 식물등을 조화롭고 예쁘게 정리할 자신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식물등 하나에 커버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보통 한 평 기준으로 4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한데요. 저처럼 화분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개수만큼 설치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동안은 조금 불편해도 아침마다 베란다 창가 쪽으로 식물을 내보내고 오후가 되면 실내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꽃을 보기 위해 들인 아이가 점점 꽃을 피우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지고 힘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2달간 식물등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2개 회사의 제품을 소량 구매해 시범 설치해 보았어요.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고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고민하는 동안 저의 봄꽃들은 꽃봉오리 상태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초하류는 더 심했습니다. 5월이 되자 햇살이 아예 창틀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일단 구매한 전등을 2주 정도 사용해 보니 확실히 성장세가 빨라지고 꽃대를 다시 올리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주가 넘어가자 회사마다 타입마다 성장과 개화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제품을 다 써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놓고 싶어하는 주방의 선반입니다. 카페 공간으로 구성해 놓았는데 아메리카노 하나면 되는 저는 저 공간을 식물 선반으로 쓰고 싶었어요. 해가 하나도 들지 않는 자리지만 식물등의 효과를 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주 후부터 확실한 성장과 개화가 이어지는 회사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했어요. 바 형태로 6개를 주문했고 기존의 LED바 조명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식물등 2개씩 설치했습니다. 셀프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명서도 잘 되어 있고 방법 또한 아주 쉬워 보였어요. 설치하고 2주 후 저는 대만족입니다. 너무 여리게 웃자라던 필로덴드론 셀렘, 잎이 생기 있고 힘이 있어졌어요. 햇빛 좋아하기로 소문난 실리코사 사랑초,
식물등 아래로 가더니 풍성하고 꽃도 많이 피우고 점점 이쁜 얼큰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메살에 1차 개화하고 자고 있던 분홍 페추니아, 다시 꽃대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페추니아도 외목대로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크고 꽃도 피었어요. 빨강색 페추니아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개화인데요. 시범 삼아 설치한 14W짜리 식물등에서도 꽃을 한번 피웠거든요. 꽃봉오리 상태로 시들어버렸던 목마가렛,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 저는 봄부터 식물등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봅니다. 비교적 순둥한 제라늄인데요. 햇빛 부족은 어쩔 수 없었는지 잠들었다가 다시 꽃대 2개가 올라왔어요. 핑크꽃이 예쁜 별빛 줄리아 제라늄도 이제 곧 피겠지요? 순한 듯 까다로운 유리오프스는 햇빛이 부족하면 아예 꼼짝도 안 합니다. 식물등만으로는 햇빛이 부족한지 한 송이씩만 피네요. 그래도 기특합니다. 4월 초 1차 개화 후 풀떼기가 되어버린 네메시아. 가지 모두 자르고 식물등 아래로 놓으니 꽃망울이 한두 개 보입니다. 바질은 식물등만으로도 충분한가 봐요. 성장세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여린 레몬빛깔 목마가렛은 이제 한 송이 피고 꽃망울이 여러 개 올라온 상태예요. 경험적으로 흰색과 노란색깔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저는 식물등 설치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30년 된 집을 뜯어 고칠 때 식물등까지 고려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늦게라도 좋은 자리에 식물등을 설치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식물등이 단점이 있기는 해요. 식물등의 열기로 선반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분 증발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건조해집니다. 식물등 설치 후 공기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니까 응애, 진딧물, 총채벌레 등 각종 해충들이 창궐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식물등 아래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해충이 생기는 걸 보니 식물등이 해충에게도 아주 좋은 환경인 듯해요. 당황해서 바라만 보다가 애플민트 화분 3개를 보냈고 겹 샤피니어는 계속되는 진딧물 공격으로 삭발하고 베란다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비덴스는 식물등에서 웃자라기도 하고 진딧물이 너무 사랑해주는 바람에 물 샤워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버베나는 응애가 많이 생겼어요. 화분 하나는 결국 죽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도 비실비실해요. 화초에 따라서는 식물등으로도 한계가 있는 화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아이들이죠. 식물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해충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왕좌왕 하다가 보내버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충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식물등은 충분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해충을 짧은 기간에 동시 공격 받아본 게 처음이라 문제가 더 커졌어요. 급해서 사막 이리응애, 지중해 이리응애, 마일즈 응애 등 해충 천적 3종을 사서 놓아봤지만 천적의 활동을 기다리기에는 제 식물 상태가 너무 위급했어요. 그래서 직접 대응 방법으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목초액을 주고 계피가루를 흙에 뿌리고 EM 발효액을 뿌려주었어요. 가끔 과산화수소수를 1000ml의 물에 병뚜껑 1개 정도 넣고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돌아가면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날파리, 진딧물, 응애는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급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썼더니 어떤 것의 효과로 벌레들이 사라졌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 방법 모두 다른 고수님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 벌레가 생긴다는 단점만 빼고는 식물 등은 장점이 더 많고 전기세 역시 감당할 정도라 다행입니다. 벌레는 이제 예방에 더 신경 쓰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실내 가드닝과 정원 가드닝은 확실히 다릅니다. 햇빛, 바람, 수분, 흙 등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야외 정원에서는 화려하고 예쁘게 자라는 꽃이 베란다에서는 생각처럼 잘 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무난한 꽃들은 분명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식물등 설치 과정을 통하여 장단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경험이 실내에서 햇빛 부족으로 가드닝을 힘들어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각자의 환경에 맞는 식물등 설치하시고 실내에서도 행복한 실내 가드닝 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